자, 지금부터 여러분 테마 8 과세 표준에 관련된 내용 들어갔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네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 취득세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제 이때 취득세의 등 모든 조세의 세액은 여러분 항상 과세표준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이 나온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때의 이 세액, 그래서 결국 우리 세법을 공부하는 것은 이걸 계산한 거죠. 얼마예요? 이걸 계산하는데 이때 산출세액의 계산 요소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뭐에다가 과세표준에다가 뭘 곱해라? 세율을 곱하라. 그래서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이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요 과세표준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뭘 할 거냐? 한마디로 말해서 취득이라는 행위가 있을 때에 그 물건의 가액을 과표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과세표는 뭘 한다 여러분? 취득 당시의 가액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취득 당시의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여러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그래서 첫째가 원칙과 그 다음에 예외와 그 다음에 특례 세 가지로 구분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이때 원칙과 예외와 특례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 원칙과 예외와 특례 중에서 어떤 걸 제일 먼저 적용해야 되느냐? 당연히 여러분 특례가 제일 먼저 적용되는 거죠. 특례. 특등이니까 특등, 특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로 가는 거죠, 여러분? 특례가 아니면 원칙으로 가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예외인 경우 바로 요 예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특례부터 좀 먼저 합시다. 여러분 이 특례를 반드시 숙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례가 제일 중요한 규정입니다. 특례가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특례 규정은 이미 아까 우리 취득 시기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지외수 공판장 이거 왜 썼죠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즉 국지외수 공판장이면 국지외수 공판장 그래서 우리 사실상 잔금지구를 취득일을 보는 경우에 그 국지외수 공판장 여기다가 여러분 하나 더 들어온다는 게 특징입니다. 하나 더 들어온 게 바로 뭐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가 이루어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뭘 받았다? 검증을 받았다. 여러분 여기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중개법에서 배우신 겁니다. 중개법에서. 그래서 부동산 매매계획 체결한 공인중개사가 그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질 거래가격을 그 부동산 소재지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뭐하고 여러분 신고하고 그에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뭘 받았다? 검증을 받았다 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보았던 국지외수 공판장이죠. 그래서 이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국지외수 공판장 여기서 국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죠. 여기서 과세권자인 국가 등은 매도자이죠. 이들로부터 개인 또는 법인이 취득했다는 입니다. 둘째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취득입니다. 세 번째가 공매나 경매에서 취득하여 입증이 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 판장,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 등에 취득하여 입증이 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졌다. 자, 이럴 때 이때 여러분 이 국지외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거래 사실에 대한 객관적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거래 사실에 대한 객관적 확인이 가능하다. 확인이 가능하니까 과세관청이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그래서 이때는 과세표준을 뭘로 하냐? 사실상 취득 가격을 합니다. 사실상 취득 가격 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네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가 아니면 어떡할 거냐? 이러한 경우가 아니면 어떡할 거냐? 그때는 원칙 뭐로 가냐? 취득자가 즉 납세 의무자가 뭐한 가액을 한다 여러분? 신고한 가액을 합니다. 신고한 가액을 하라. 납세 의무자가 뭐한 가액을 한다? 신고한 가액을 하는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 무신고를 말하네요. 신고는 했는데 어떻게 했다? 적게 신고했다, 과소신고를 말하네요. 이러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 이때 과소신고는 뭐를 말하느냐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이때의 그 과소신고는 납세의무자가 뭐한 가액이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어떤 경우를 말한다? 적은 경우를 말합니다. 적은 경우.
이때에 이러한 무신고 또는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어떻다? 적다. 그러면 이때는 과세표를 뭘로 하냐 여러분? 이때는 시가 표준액으로 과표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용어 나왔어요 여러분. 자, 이때 시가 표준액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은 지방세를 과세할 때만 나오는 겁니다. 지방세를 과세할 때. 그래서 시가 표준액이란 말은 뭘 과세할 때만? 지방세를 과세할 때 나온 용어다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둘째, 요거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 과세권자가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과세 물건별로 평가한 가격을 말합니다. 과세 물건별로 뭐한 가격을 말한다?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 요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은 취득자라는 납세 의무자가 정한 가격이 아니라 지방세법에 따라서 누가 과세권자가 과세 물건별로 뭐한가에 평가한 가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 특히 시가표는 뭘 과세할 때만 나온다 여러분? 지방세를 과세한다. 그럼 여러분 우리 취득자라는 납세 의무자는 가능하면 신고를 할 때 많이 신고하려고 그래요? 적게 신고하려고 그래요? 가능하면 적은 가액으로 신고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야 취득세를 적게 내니까. 그러면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신고가액을 줄임으로써 취득세를 적게 나겠다는 거죠. 그걸 과세관청이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뭘 하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신고는 했는데 이 신고한 가액이 과세권자가 과세물건으로 평가한 가액이 뭐보다 시가표준액보다 뭐하면 적으면 이걸 뭐로 표현한가? 과소. 그때는 과세표준을 뭘로 한다?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는 얘기죠. 시가표준액을 한다. 그러면 이때 이렇게 시가표준액을 하면 특히 과소신고를 했을 때는 당연히 무신고는 무신고 불성실 가산세, 과소일 때는 과소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면서 과표는 뭐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시가표준액으로 바뀐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국지외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가 검증이 됐다. 그럼 얘는 뭘로 간다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한다 했죠. 그럼 얘는 뭐냐? 얘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됐다 안 됐다? 됐다는 얘기야. 객관적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이 사실상 취득가를 믿는다 믿지 않는다? 믿는다. 액면가 그대로 믿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는다. 믿기 때문에 이 사실상 취득 가격은 특징이 얘는 시가표준액과 비교를 한다 안 한다? 비교를 안 합니다. 비교를 안 하고 항상 과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사실상 취득 가격이 과표가 된다는 겁니다. 즉 사실상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비교를 하지도 않지만 이상의 경우는 물론이지만 사실상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어떻게 더 적어도 이 사실상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어떻게 더 적어도 과표는 뭐가 된다 여러분? 사실상 취득가격이 된다. 근데 이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은 과세관청이 믿는다 안 믿는다? 믿지 않는다. 못 믿겠다는 얘기. 왜? 적게 신고하려고 그럴 테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믿지 않기 때문에 얘는 항상 요 신고한 가액은 항상 뭐와 비교 대상이 된다? 시가표준액과 반드시 비교를 해갖고 비교를 한다. 신고한 가액은 항상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에 어떤 금액? 큰 금액을 과표를 한다는 얘기죠. 큰 금액.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즉 납세 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뭐 시가표준액 이상인 경우는 이때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시가표준액 이상이니까 이때는 신고한 가격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 그대로 인정해 줄게 그 얘기 여러분. 신고한 가격이죠. 근데 납세 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어떻게 하면 적으면 그때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한 가격 인정하고 안 하고 뭐를 바로 시가표준액을 과표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걸 꼭 기억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국지외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표를 합니다. 그랬죠. 그런데 이때에 사실 국지외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뤄졌다더라도 첫째 증여나 기부 등에 의한 무슨 취득이면 무상 취득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러분 무슨 취득했다? 무상.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상이니까 사실상 취득 가격이 제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과표를 제로로 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법인, 장부 등에서 사실상 취득가 입증된더라도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부당예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이럴 때는 일단 여러분 이게 뭔지 몰라도 좋습니다만 일단 무슨 말 들어갔다? 부당, 좋은 놈이다, 나쁜 놈이다, 나쁜 놈이죠. 이럴 때는 사실상 취득가액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은 국지회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될 때 반드시 얘는 무슨 거래일 때만 인정하는 거 여러분? 유상거래된다. 유상거래되면서 그리고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예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때다라는 걸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 취득 당시 가액은 신고한 가액을 하지만 연부 취득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때 연부 취득일 때 과표는 연부 취득이죠. 연부 취득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금을 일시에 완납할 수 없어 2년 이상에 걸쳐서 분할 상환한 조건을 말한다 그랬죠. 이때 그러면 연부 취득일 때 과표는 뭐를 할 거냐? 그때는 거기 나오는 것처럼 매해 사실상 매해죠.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 금액을 말한다.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 금액을 말한다. 그래서 연부 취득일 때 과표는 매해 사실상 연부금 지급액이다. 여기에는 그 계약금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계약금을 포함한다라는 거 잊지 마십니다. 그래서 계약 보증금을 포함한다. 당연히 여러분 계약 보증금, 계약금 당연히 포함해야 되겠죠. 취득가격에.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 취득이 아니라 무슨 취득일 때 여러분? 간주 취득일 때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역시 시험에 엄청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얘가 더 시험에 더 많이 나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간주 취득. 여러분, 간주 취득이란 것은 뭡니까, 여러분? 형식상으로는 취득이란 행위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일정한 행위로 해서 그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면 그 증가한 가액을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에 과세하겠습니다. 이걸 뭐랬죠, 여러분? 간주 취득이라고 그랬죠. 이때 간주 취득일 때 과표는요. 항상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로 인하여 무슨 가액이다 여러분? 증가한 가액이 과표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십니다. 증가한 가액이 과표가 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우리 증축, 개축 나왔다. 그래서 증축이나 건축법에서 말하는 증축과 개축은 원시 취득이 아니라 무슨 취득이죠? 간주 취득이 하나죠, 여러분. 그러면 이때는 역시 무슨 가액을 과표하라는 얘기 여러분? 증가한 가액으로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한 토지의 지목 변경이 있죠. 토지의 지목 변경. 간주 취득의 대표 선수죠, 여러분. 자, 여러분 이 토지 지목 변경으로서 토지 가액이 증가했다. 그럴 때는 여러분 항상 이때는 반드시 그 원칙과 예외를 확인하셔야 돼요. 원칙과 예외. 그래서 원칙은 뭐를 말하냐면 지목이 변경된 후에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이 변경되기 전에 시가 표준액을 뺀 금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목 변경으로서 증가한 가액을 어떻게 결정하냐?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이 변경되기 전에 시가 표준액을 뭐한 금액? 뺀 금액이죠. 이때 여기서 지목이 변경되기 전에 시가 표준액은 지목이 변경되기 전에 개별 공시지가를 말한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시험에는 역시 원칙이 나오는지 예외가 나오는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외는 반드시 이 말 납니다. 판결문이나 뭐에서 법인 장부에서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이 된다면 그때는 요 시가 표준액의 차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용 자체를 뭐한가를 본다? 증가한가를 본다는 걸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원칙을 물어보는지 예외를 물어보는지 꼭 좀 확인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실상 취득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 사실상 취득가격 범위와 시가를 했죠. 이때 취득가격의 범위를 좀 본다면 역시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2016년대 시험에 나왔지만 역시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취득가격 범위. 그러면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가격 범위는 취득 시기를 기준해서 그 이전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도래하기 전에 그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모든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 취득을 위하여 발생한 직접 비용과 그다음에 뭐 간접 비용을 뭐 한 거다 여러분 합한 금액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모든 직접 비용은 물론이지만 그 간접적인 비용도 취득 가격의 범위에 포함하라는 얘기죠. 다만 여기서 만약에 단 일시급 등으로 지불함에 따라서 일시급 등으로 취득대금을 일시급, 그러니까 한 번에 줬다는 얘기죠. 3년 할부, 2년 연부 연납하기로 했다. 3년 연부 연납하기로 했다. 5년 연부 연납하기로 했는데 돈이 생겨서 일시급 등으로 지급했다는 얘기죠. 한 번에 다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는 당연히 뭘 받아요, 여러분? 할인을 받겠죠. 그러면 할인액을 제외한 무슨 금액? 할인된 금액을 과표를 한다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취득대금은 일시급 등으로 지불함에 따라서 일정액을 뭐 하면 할인을 받으면 할인액은 그만큼 낸 거 안 낸 거 안 낸 거죠. 그러니까 할인액을 제외한 무슨 금액? 할인된 금액. 총 가액에서 할인액을 제외한 금액을 과표를 한다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 이 취득 가격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 경우와 제외되는 경우 두 가지로 구분하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포함되고 어떤 게 제외되는 거냐? 그럼 여러분 포함되는 경우보다는 제외되는 경우가 더 적기 때문에 제외되는 걸 먼저 좀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판매 광고 선전비, 판매 관리비라고도 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취득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전비라든지 그와 관련된 부대 비용은 역시 취득 가격의 범위에 포함하라, 제외하라. 둘째, 전기나 가스나 열이라든지 이런 어떤 에너지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은 역시 제외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주비나 지작물 보상금 등 거기 써져 있네요. 취득 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그 보상금이다. 그러면 역시 포함한다,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제외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부가가치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가가치세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전기, 가스나 열 등을 부담하는 자가 이용하는 분담 비용도 제외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포함하는 거 잠깐 볼까요? 자, 포함하는 것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건설자금이자, 즉 취득과 타인 자본 사용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 중 취득 시가 도래하기 전에 발생한 걸 바로 건설자금이자인데 건설자금이자라든지 특히 여러분이 여기서 꼭 기억할 게 바로 이겁니다. 할부나 연부이자 또는 뭐는 연체료는 할부이자나 연체료는 여러분 법인일 때는 포함하는 데 반해서 개인일 때는 제외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할부, 연부이자나 연체료는 법인일 때는 포함, 그러나 개인일 때는 제외한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거 이외에도 우리가 뭐 농지 보존 부담금이라든지 대체 살림 자원 조성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라든지 또는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나 수수료라든지 또는 취득 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이라든지 또는 채무인수액을 포함한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가표준액일 때 여러분 토지 시가표준액은 바로 개별 공시지가를 한다. 이건 학기에서 배우실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주택일 때는 단독주택 때는 개별주택가격, 아파트 등일 때는 공동주택가를 과표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에 자 여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밑줄 아파트 당첨권 등을 말하죠. 자 아파트 당첨권을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 그럼 이건 뭐를 말하죠, 여러분? 바로 아파트 당첨권이나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입주권을 미등기 전매로 취득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자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거나 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입주권을 취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이때 그 취득을 위해서 실제 지출 금액 요거와 그다음에
최초의 분양 가격이라든지 분양 가격 또는 공급 가격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 실제 지출 금액을 과표로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지출 금액이 최초 분양가격이나 공급 가격보다 더 크다. 그래도 역시 실제 지출 금액. 설사 지출 금액이 분양 가격이나 공급 가격보다 적다. 그래도 뭘로 과표를 하라? 실제 지출 금액을 과표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